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임대 수익. 그렇죠? 이게 다들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노후에 필요한 미래의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가구나 다세대를 구입해서 미래의 임대 수익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대로 잘 돼가고 있나요? 혹시 요 며칠 받아든 종부세 고지서 때문에 한숨 쉬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변한 건지 아니면 나라가 이상한 건지 한숨 쉬다가도 혹시 내가 변하진 않아서 그런가 싶어서 좀 여러 서적을 뒤적여 봤더니 뭔가 주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그 변화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톡 시청자분들이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구독하고 계신데요. 저 역시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들으며 대학을 다녔고 IMF로 나라가 망한 해 대학을 졸업한 불운의 X세대 50대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끼고 저축한 종잣돈으로 시작한 20여 년간의 부동산 재테크 결과를 오늘 받아든 종부세 고지서에 한순간에 뒤집히고 이제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는 의심마저 들면서 그동안의 저희 삶 전부를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나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퇴직 후 수입이 없을 때, 즉 현재 나의 월급을 대신해서 생활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금 파이프를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돈, 그야 많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내가 퇴직한 후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인지 우선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게 적당한지 아니면 모질라서 대비를 해야 할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빼고 소위 중산층이라고 하는 딱 저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중산층의 경우 은퇴 전 평균 소득이 426만 원이었던 사람이 은퇴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약 37%가 줄어든 269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한 월평균 부부 생활비는 약 243만 원이라고 하니 평균 소득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산출되는데요. 결국 은퇴한 이후 평균 소득 269만 원 이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선은 최소한의 노후 준비가 되었다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퇴직 후 부부 생활비 243만 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최악의 조건을 생각해서 만약 갑작스런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재취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결국 수입이 단절돼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움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연금 부을 때야 월급 도둑이라고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퇴직할 때는 이것만한 효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졸업 후 퇴직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부은 경우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만 65세 때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 평균 생활비가 243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00만 원이 해결됐으니 이 금액을 빼면 이제 143만 원 남았네요. 여기에 퇴직금, 개인적으로 들어둔 개인연금 등을 고려해서 약 43만 원 정도 차감할 수 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지금까지 부동산 재테크로 마련한 임대 수익으로 충당해 보고요. 그래도 모자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게 되면 어쩌면 생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숨겨져 있죠. 대부분 직장인이 55세를 전후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은 월 100만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문제는 사실 100만 원이 아니죠.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정년처럼 수년을 준비했다 퇴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창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발생되기 때문에 부족한 100만 원은 눈에 차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명퇴된 본인 처지를 생각하면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고 최소 생활비 100만 원도 부족한 상황인 마당에 수백만 원 하는 세금까지 부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 한 번은 어떻게 융통해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 더 오르는 종부세를 생각하면 사실 앞이 깜깜합니다. 더군다나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하고 있어 수입은 한정적인데 주택은 낡아지기에 해마다 목돈의 수리비가 필요하고 세입자가 바뀌면 복비도 지출해야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 받지도 않는 임대료에 소득세까지 내야 하고 거기다가 그동안 없었던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내야 되니 세금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린 저의 결론은 임대 수익으로 나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과감히 노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럼 대책은 있을까요? 50대 직장인, 언제가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고 없이 들어닥칠 명예퇴직은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65세, 국민연금 받기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여 년의 기간인 신보릿고개를 어떻게 하든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찌 좋은 대책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더 늘려 준비를 하면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요즘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봐서는 한참 철진한 내용 같아 보이고요. 그동안 아끼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노후 현금 파이프 라인인 나의 임대주택을 일찍 매도해서 신보리 고개를 넘기는 것은 참으로 쉬운 방법이지만 지금보다 더 나이 먹고 병들고 힘들 때인 앞으로 10년 이후에나 걱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팔팔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퇴직 후 50대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충분히 일할 나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찍 준비한다면 우리는 10여 년의 보릿고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10여 년의 이 보릿고개를 잘 보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연이어하는 것으로 동종업계에 재취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겠죠? 아니, 이 양반아, 그게 말처럼 쉽겠어? 맞습니다. 재취업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당신의 자리에 다시 경력직으로 이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50대의 당신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저 나이가 많아서? 혹시 월급 도둑? 이도저도 아니면 일을 못해서일까요? 아마 그랬으면 40대에 진작 쫓겨났을 겁니다. 회사는 20여 년의 경력을 가진 당신이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20년 경력자가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네, 전문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오래 했다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전문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자격 있는 경력자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전문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고 그 사람이 20여 년의 경력을 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홍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갑이라고 하는 발주처는 당신의 회사에 자격 있는 경력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자격 없는 당신을 내보내고 회사 수주와 홍보에 도움이 되는 자격 있는 사람을 경력직으로 다시 뽑거나 아래 직원에서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먼저 되면 되겠죠. 그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술직이라면 당연히 기사나 기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사가 없다면 지금 당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20여 년의 경력을 가진 당신이라면 2달 정도면 충분히 취득 가능합니다. 2달 공부해서 10년을 써먹는다면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만약 대학 졸업하면서 기사를 이미 취득했다면 이제는 기술사에 도전하십시오. 기술사요? 아니 그게 다들 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제 경험으로도 기술사 취득하는 과정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의 경력을 가진 당신이라면 2, 3년 열심히 준비하면 안 될 것도 아닙니다. 사실 마음먹게 달렸지 대부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사 2, 3년 투자해서 앞으로 정년을 넘어 70대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까 지금 잡아야 합니다. 실제 기술직에서는 70대인 기술사들이 아직까지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당신은 20년의 경력을 가진 보통의 사람과는 차별화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의 경우 저희 회사는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남의 회사로 가게 되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직 못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정년퇴직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70이 넘어도 노후 걱정 없이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노후 대비 현금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끼고 저축해야 했습니까? 하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종잣돈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준비한 나의 노후 준비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게 되니까 자꾸 원망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자라는 노후 자금을 좀 더 확보한답시고 나의 인생을 또다시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계발을 통해 자격증 취득은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퇴근 후 술 안 먹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주말이면 골프 못 가고 도서관에 가게 되니까 남는 돈으로 가족과 회식도 한번 더 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훌륭한 노후 대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격증이라는 참을성을 이용해서 10여 년의 연금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퇴직자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운 시간을 즐길 여유가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